안녕하세요. 저는 박세훈입니다. 30년간 노화 습관을 연구해온 박사로서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운동을 거의 못해도 오래 사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를 놓치면 몇 달 사이에 체력이 꺾이고 기억력과 소화, 배뇨까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한 건강법만 찾으시는데 사실 가장 강력한 것은 매우 단순한 네 가지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와 잠, 하루 한 번 반드시 걷기, 소변 신호를 절대 참지 않기. 이 네 가지가 하루의 리듬을 살리고 몸의 복구 시스템을 켭니다. 제가 전주 남부시장에서 만난 90세 이정순 어르신은 바로 이 네 가지로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비싼 영양제 하나 없이도 말입니다. 김밥 가게를 지키며 하루 종일 서 계시는데도 허리가 곱고 발걸음이 가볍더군요. 반대로 이런 기본을 놓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침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뒤척이며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지고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집니다.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체가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오늘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내일 더 힘들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치기 어려워지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오늘 하나씩 시작하면 내일은 더 쉬워집니다. 몸이 기억하고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무엇을 빼먹고 계신가요? 댓글로 정직하게 적어주세요. 전주 남부시장의 이정순 90세 어르신을 처음 뵈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새벽 5시부터 장사 준비를 하고 저녁까지 김밥을 싸는데 장사를 마치고도 허리가 곱고 발걸음이 가볍더군요. 비결을 물으니 크게 한숨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힘든 운동은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해요. 대신 새벽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로 속을 달래고 시계를 보듯이 같은 시간에 밥 먹고 잠자고 시장을 한 바퀴 천천히 돌고 급하면 일을 멈추고라도 화장실부터 다녀와요. 그런데 옆집에서 똑같이 장사하시는 또래분은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우셨어요. 둘 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이 작은 습관들의 차이가 해마다 점점 거리를 벌린 겁니다. 이정순 어르신처럼 네 가지만 지키면 특별한 운동 없이도 충분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30년간 연구하며 확인한 가장 확실한 장수 비결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활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시작점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실천법들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일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수를 지키는 하루 리듬 4가지.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부터 말씀드릴게요. 밤새 굳어있던 위장과 입안을 부드럽게 깨워서 소화와 배변 리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밤 동안 수분이 부족해지고 체온이 떨어지는데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이걸 자연스럽게 회복시켜줍니다. 국내 영양 관련 자료와 세계보건기구, 생활습관 권고에서도 아침 수분 보충이 순환과 체온 안정에 유익하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고령층 건강 추적 연구를 보면 아침 수분 섭취가 규칙적인 분들이 소화 불편을 덜 호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영수 68세님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아침마다 속이 쓰리고 변비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한 달 동안 꾸준히 드신 후에 변비가 많이 완화되고 아침 속쓰림도 현저히 줄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해보세요. 끓였다가 식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기상 후 가장 먼저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커피나 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물을 마신 후 30분 정도 뒤로 미루시고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위벽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미지근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만성질환으로 수분 제한이 필요하신 분은
개인 상황에 맞춰서 양을 조정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아침 첫 한 잔은 지금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같은 시간의 식사와 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을 먹고 삽니다. 시간표가 흔들리면 피로와 식욕, 혈당 리듬이 모두 함께 흔들려 버려요. 매일 다른 시간에 먹고 자면 몸이 언제 준비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질병관리청과 국내 수면 연구 자료를 보면 규칙적인 취침과 기상 시간을 지키는 것이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 유지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식사 시간까지 일정하게 맞추면 소화, 효소 분비와 인슐린 반응도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김연자 72세님의 경우가 정말 좋은 예시예요. 이분은 원래 저녁을 9시, 10시에 불규칙하게 드시고 자는 시간도 들쭉날쭉했어요. 그런데 저녁을 7시로 당기고 밤 11시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시도록 바꿨더니 야식 찾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속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상과 취침 시간을 주말 포함해서 같은 시간대로 묶어보세요. 식사 간격도 되도록 일정하게 유지하시고요. 너무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와 수면의 질을 모두 떨어뜨리니까 저녁 7시 이전에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취침 전에 과한 수분 섭취는 야간율을 늘릴 수 있어서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량을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잠자리와 식사 시간표는 지금 얼마나 일정한가요? 세 번째는 하루 한 번 반드시 걷기입니다. 걷기는 관절과 심폐 기능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근육과 균형 감각을 자연스럽게 깨워주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격렬한 운동은 부담스럽지만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꾸준히 하면 효과가 정말 큽니다. 국내 노인체력 연구와 보건당국 자료를 보면 가벼운 일상 걷기가 낙상 예방과 기분 개선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전하고 있어요. 미국 노년학회 연구에서도 하루 15분 이상의 걷기가 심혈관, 건강과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문석 75세님은 정말 좋은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원래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자꾸 뒤척이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집 앞 공원을 매일 한 바퀴씩 걸으신 지 2달 만에 밤에 덜 뒤척이게 되고 무릎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30분도 거뜬히 걸으세요. 식후나 햇볕이 드는 시간에 집 주변을 천천히 15분 이상 걸어보세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면 더 좋습니다. 통증이 심한 날에는 거리를 줄이시고 평지 위주로 선택하시면 돼요. 새로운 신발을 신을 때는 집 안에서 먼저 발에 기를 들이고 밖에 나가세요. 오늘 여러분의 걸음은 몇 분이었나요? 네 번째는 소변 신호를 절대 참지 않기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배뇨를 자꾸 참으면 방광과 골반저 근육의 부담이 계속 쌓여서 염증이나 요실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방광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데 여기에 참는 습관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국내 요로 건강 자료와 고령층 배뇨 연구를 보면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잔뇨감과 감염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대한비뇨기 과학회 자료에서도 배뇨를 참는 습관이 방광염과 전립선 문제의 위험 요소 중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정의 69세님 경우를 보면 정말 안타까웠어요. 청소 일을 하시면서 화장실 가기가 번거로워서 신호가 와도 자꾸 미루는 습관이 생겼대요. 그러다 보니 잔뇨감이 심해지고 하복부가 항상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하다가도 신호가 오면 즉시 다녀오는 습관으로 바꾸신 후에 이런 증상들이 많이 완화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호가 오면 바로 다녀오세요. 외출하기 전에는 미리 화장실을 이용하시고요. 저녁에는 커피나 술 같은 자극적인 음료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통증이나 혈뇨 등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개인 상태에 맞는 점검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루에 신호를 몇 번이나 미루고 계신가요?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 수분이 장을 깨우고 규칙적인 시간표가 걷기와 배뇨를 편하게 만들어요. 걷기는 숙면을 도와주고 좋은 수면은 다시 아침 컨디션을 좋게 만듭니다.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다음 장에서는 이런 습관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끼워 넣을 수 있는 더 세부적인 실천 전략들을 완전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 루틴을 몸에 붙이는 실천법 완전 정리. 아침 준비 루틴을 더 쉽게 만드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침대 옆에 물병과 작은 컵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기상 직후 망설임이나 귀찮음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부엌까지 가는 게 번거로우면 아침 물 마시기가 자꾸 밀리거든요. 밤새 상온에 방치된 물은 매일 갈아주시는 게 위생상 좋습니다. 전날 밤에 물을 준비하면서 알람 이름도 아침 물로 설정해 보세요. 알람이 울리면 자동으로 물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내일 아침 컵을 어디에 둘 건가요? 식사 시간을 고정하는 기법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 3번의 기준 시간을 정해놓고 앞뒤 30분 정도만 허용 범위로 두시면 리듬이 훨씬 안정됩니다. 너무 엄격하게 하면 스트레스가 되니까 조금의 여유는 두는 거예요. 갑작스런 약속이나 일정이 생기면 완전히 굶기보다는 간단한 간식이라도 드셔서 공복 시간을 너무 길게 두지 마세요. 스마트폰 달력에 식사 시간을 반복 일정으로 등록해 두시면 알림이 와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본 식사 시간은 지금 몇 시로 정해져 있나요? 걷기를 더 쉽게 만드는 장소와 코스 설정법을 알려드릴게요. 익숙한 코스가 있으면 시작하는 허들이 확실히 낮아져요.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거든요. 비 오는 날이나 한파가 심한 날에는 실내 복도나 대형마트 코스로 미리 대체안을 준비해 두세요. 집 문을 나서면 오른쪽으로 5분. 직진 같은 구체적인 시작 신호를 습관화하시면 생각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돼요. 비 오는 날 대체 코스가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햇빛과 수면을 연결시키는 것도 정말 좋은 전략이에요.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앞당겨서 밤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걷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햇빛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늦은 밤에 너무 강한 조명에 노출되면 생체 시계가 뒤로 밀려서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침 걷기를 창가 스트레칭이나 베란다에서 햇빛 쐐기와 연결해서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햇빛을 지금 몇 분이나 받고 계신가요? 배뇨 신호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환경 만들기도 중요해요. 화장실까지의 동선이 너무 멀거나 복잡하면 자연스럽게 참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길이 어두우면 넘어질 위험도 있어서 더 참게 되죠. 문턱이나 미끄러운 바닥을 먼저 정리해서 안전을 확보하시고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야간 조명을 설치해 보세요. 밤중에도 안전하게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확보돼 있나요? 저녁 수분과 간식 조절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잠자기 전에 과한 수분 섭취나 단짠한 간식은 야간뇨와 속쓰림을 늘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루 전체 수분량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저녁 시간대를 조금 앞당기라는 뜻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따뜻한 차를 소량으로만 마무리하시고 달거나 짠 간식은 피하세요. 저녁에 가장 자주 찾게 되는 음료는 지금 무엇인가요? 걷기에 재미를 더하는 친구 만들기와 기록 남기기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람은 기록과 약속에 강하거든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걷거나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남기면 꾸준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세우면 포기로 이어지니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세요. 달력에 체크 표시 대신 간단한 시간 기록만 남기시고 주말에는 본인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좋아요. 오늘의 걸음 기록을 어디에 남기실 건가요? 마지막으로 일과 중간중간 마이크로 휴식을 넣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으면 혈류가 정체되기 쉬워요. 서서 팔 늘리기나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아주 짧은 휴식만으로도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어지러움이 있으면 즉시 멈추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설정해서 2분 정도만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의 1시간 알람은 지금 켜져 있나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의 핵심만 다시 묶어서 마무리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4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여는 것, 같은 시간에 먹고 자는 리듬을 지키는 것,
하루에 한 번은 무리 없이 걷는 것, 그리고 소변 신호를 절대 참지 않는 것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힘들고 복잡한 운동만이 건강의 답이라는 집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올바른 관리는 이렇게 작은 생활 습관의 꾸준한 반복이에요.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만약 이런 기본들을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불편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기 쉬워지고 화장실 가는 것 자체가 걱정거리가 됩니다. 하나가 나빠지면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흔들려서 전체적인 생활이 불편해져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밤잠이 깊어지며 걸음이 안정되고 화장실 걱정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30년간 이런 변화들을 지켜본 저로서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이정순 어르신처럼 9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의 힘이에요. 특별한 돈이나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오늘 당장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아침 물 한 잔부터 시작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쉬운 첫 단추가 다음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끌어오거든요. 아침 물이 소화를 돕고 소화가 편해지면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 되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걷기도 더 쉬워지고 전체적인 순환이 좋아지면 배뇨도 편해집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시니어 분들 중에서 이 네 가지를 꾸준히 지키시는 분들은 예외 없이 또래보다 훨씬 활기차고 건강하셨어요. 반대로 이런 기본을 놓치신 분들은 나이보다 더 힘들어 보이셨고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일 아침부터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본인의 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한 달 후에는 더 확실한 변화를, 석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컨디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습관들이 자리 잡으면 나중에 더 어려운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기본 체력이 받쳐주거든요. 지금 투자하는 작은 습관들이 미래의 큰 자산이 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걷기 시간을 늘리지 않고도 효과를 키울 수 있는 보폭과 팔 흔들기 요령, 그리고 계단 오르내리는 안전한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실용적인 기법들이에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만 건강한 습관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내일부터 이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가장 먼저 시작하시겠나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